자, 오늘 정리할 문제들은 도형 이동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나면 이제 다시 집합 파트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사실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은 어찌 보면 되게 쉬운 부분이죠. 이게 어려워지는 경우는 앞쪽에 있었던 직선과 원에서 복잡한 성질과 조금 연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점의 평행이동, 평행이동이 주어진 경우 x, y를 x축으로 m,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갔다가 x에다가는 m을, y좌표에다가는 n을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런 점의 평행이동을 통해서 자 x, y를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라고 저런 표현들이 문제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쟤는 점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쓰여져 있는 값 그대로 평행이동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에 보시면 a,a제곱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점 P'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이니까 a-2분의 1, 그 다음에 y축으로 2만큼이니까 a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이 P'이 여기 있는 것처럼 y는 4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뭐뭐 위에 있다는 얘기는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니까 a제곱 더하기 2가 여기다가 4배 하시면 4a-2 한쪽으로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이퀄 0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3을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그럼 뭐 어렵지 않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 더하기 a, 그 다음에 3 더하기 b. 점이니까 그대로 되겠죠? 얘가 1,5가 되는 거다. a가 5, b가 2. 그래서 a 더하기 b는 계산하면 얼마 된다? 7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직선을 평행이동시키기 시작하는 거는 뭐를 평행이동시키는 거냐면 도형을 평행이동시키는 거고, 도형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f의 x, y 이퀄 0. x하고 y 어떤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식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a, 그 다음에 y축의 양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는 x 빼기 a를, y 대신에는 y 빼기 b를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f의 x-a, y-b 이퀄 0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x축의 방향으로 m,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그래서 x 대신에 y 대신에 x-m과 y-n을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준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자면 y는 2x 더하기 4를 x축의 방향으로 1,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y 빼기 3은 2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정리해가지고 y는 2x 마이너스 2 더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반대쪽으로 2항에서 플러스 3, 즉 y는 2x 더하기 5 해가지고 답이 5다. 이렇게 판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되기는 하는데 이런 직선의 형태에서는요, y는 x축으로 1만큼이니까 2 곱하기 x-1 더하기 4 한 다음에 y축으로 3만큼이니까 뒤쪽에다가 그냥 숫자 3만 더해서 만들어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방식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원을 평행이동합니다. 직선을 평행이동하나 원을 평행이동하나다 도형을 평행이동하는 방식을 활용을 해서 계산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x-a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제곱은 16을 x축의 방향으로 2,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x랑 y가 각각 x 대신에는 x 빼기 2,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y 빼기 5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x 대신에 x-2 마이너스 a 전체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5 더하기 4의 전체 제곱은 16이고, 얘가 계산된 결과가 이 녀석과 같으니 위아래 갖다 비교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 더하기 4인 거 이용해서 A값, B값 구하신 후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중요한 건 점을 평행이동할 때와 도형, 직선이나 원을 평행이동할 때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대칭이동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죠. 점을 대칭이동할 때도 X축에 대한 대칭, Y좌표 부호 바뀌고 Y축에 대한 대칭, X좌표 부호 바뀌고 원점 대칭, X하고 Y 모두 다 부호가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쓰여 있지 않지만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 대칭하게 되면 그 녀석은 이런 식으로 Y, X가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 대칭시킬 때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X하고 Y의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뀐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문제 푸는데 수월하게 활용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고 5번에 보시면 A, 마이너스 3,1, B, 1,K가 있다. 그래서 P는 A라고 하는 점을 Y축에 대해 대칭이동한 점이니까 누구의 부호가 바뀌냐면 X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3,1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Q는 여기는 요 B라고 하는 1,K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1,K-5가 되는데 A, B, P, Q 모두 다 식으로 그 점으로 구현을 해놨는데 직선 AP하고 직선 PQ가 뭐가 된다고? 수직이 된다. 수직이 된다는 것은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직선 BP의 기울기는 3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K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직선 PQ의 기울기는 직선 PQ는 P하고 Q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3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5 그래서 갖다가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어주는 K 값들을 직접 다 찾아서 곱해서 계산을 해주셔도 괜찮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개해가지고 K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6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대칭 이동할 때는 점을 대칭 이동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x하고 y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좌표 평면에서 3x-2y 더하기 a 이퀄 제로를 어디에 대해 대칭시키냐면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할 건데 그러면 x랑 y가 서로 바뀌죠. 그러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2y 더하기 a는 0. 그런데 얘가 어디 지난대요? 3,2 지난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 더하기 4 더하기 a는 0인 거 이용해서 a값 구하면 끝. 지난다는 얘기는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다 라고 하는 기본 원칙과 대칭 이동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정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0x-12y 더하기 45 이퀄 제로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을 C1, C1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을 C2, 그 다음에 그 C2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조금은 귀찮기는 하지만 하란 대로 좀 해볼게요. 하란 대로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은 완전 제곱식은 만들어 놔야 돼. 왜냐면 그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x제곱 더하기 10x에다가 25를 더하고 y제곱 마이너스 12y에다가 36을 더하고 45를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45, 그 다음에 25와 36을 갖다 더해서 만들어준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원이 x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6의 제곱은 계산을 했을 때 16이다. 다시 말해 지금 중심이 마이너스 5,6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이 됩니다. 거기서 뭘 만들 거냐면 C1을 만들 건데 C1은 어디에다 대칭시키라고 그랬냐면 원점에다가 대칭시키라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원점에 대해 대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랑 Y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의 제곱은 1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사실은 x 마이너스 5의 제곱 y 더하기 6의 제곱은 16이다 라는 거죠. 왜냐면은 어쨌든 기본 원의 형태를 보려면 x 앞에 y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쪽에 괄호 안쪽에 마이너스를 갖다 곱해서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6의 제곱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C1을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대칭하라 그랬냐면 x축에다가 대칭하라고 했고 x축에다 대칭한다는 거는 y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편하게 가볼까? 뭐냐면 C2는 y에 마이너스 y를 갖다 집어넣을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y 더하기 6의 제곱이 되는데 그냥 한 큐에 생각한다면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더하기 6이었으니까 y 마이너스 6의 제곱으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C2의 중심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5,6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다 헛소리 하나 써놨네요. 아까 6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4입니다. 4.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거는 진짜 다 만든 건데 근데 생각해봐. 원을 대칭시키면 여기 원이 하나 있었고 어떤 타원이다. 원이 하나 있었고 선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대칭시킨다면 자꾸 타원이 나오니? 이렇게 대칭시킨다면 대칭시켰을 때 원의 반지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리고 이게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직선에 대해서 혹은 어떤 특정 점에 대해서 대칭된다라는 건데 그것은 어디에도 사용될 수 있는 이야기냐면 여기는 이 원의 중심에 대해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원의 방정식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지고 마이너스 5,6 만들었잖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 C2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귀찮게 지금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이너스 5,6이 있었는데 그 원을 첫 번째 원점에 대해 대칭 그러면 얘는 5, 마이너스 6 이렇게 원의 중심도 원점에 대해 대칭이 될 것이고 5, 마이너스 6이 원의 중심이었는데 걔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중심 5, 마이너스 6을 x축에 대해 대칭 그럼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a, b가 5, 6이 되는 거다.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끝. 오케이? 최대한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8번 대칭 이동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리 최소값이라고 지금 문제 유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평면좌표에서 열심히 풀던 건데 그게 조금 더 응용되어 있는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하나 만들어요. A라고 하는 점 마이너스 3,2입니다. 그 다음에 저 위쪽에 B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5,4입니다. 그 다음에 선분 BP의 길이가 3인 점 P 그 다음에 X축 위에 있는 점 Q 선분 BP의 길이가 3이다. 뭔 소리지 이게? B로부터 P라고 하는 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 3이라고. 저 점도 돼. 그러니까 여기는 요 특정 하나의 점 뭐냐면은 2,4라고 하는 점도 될 거고 여기쯤에 있는 5,1이라고 하는 점들도 될 건데 그걸 다 모아놓으면 결국 뭐가 만들어질 거다? 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고정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점 여기는 요 점 그 다음에 X축 위에 있는 점 Q 그래서 AQ하고 QP하고 두 개를 갖다 더했을 때 AQ 더하기 QP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AQ랑 QP랑 더한 거. 자, 근데 P가 계속 움직이고 Q도 계속 움직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기는 저 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원을 X축에다가 대칭시킬 겁니다. 그럼 5,4가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때 이 점을 B'이라고 한다면 B'이 얼마가 될 거냐면 5,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원이 하나 있겠죠. 이 정도면은 봐줄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 5,4를 갖다가 대칭을 시켜버리면 누구도 같이 대칭되냐면 B라고 하는 점도 X축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대칭되어 오거든. 그래서 지금 이 대칭된 점을 P'이라고 한다면 QP랑 QP'의 길이가 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AQ하고 QP를 갖다가 더하는 건 AQ와 QP' 갖다 더하는 건데 A에서부터 저 P'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은 지금처럼 가는 것보다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냐면 다이렉트로 쭉 갈 때가 제일 짧겠죠. 그리고 다이렉트로 가서 제일 짧게 만들어지는 건 결국에 5,-4라고 하는 점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갖다 빼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3,2라고 하는 점과 5,-4라고 하는 점 사이의 거리에서 지금 뭘 갖다 빼냐면 3을 갖다 뺍니다. 3이 뭐냐면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 그 대칭하는 부분들이 원 위의 점이었으니까 주어진 원을 x축에 대해 대칭한 후 생각한다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8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문제 남았습니다. 9번. 자, y는 ax 더하기 4를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후 y축에 대해 대칭이동한 직선이 한 번에 하지 말고 두 번에 걸쳐서 가세요. y는 ax 더하기 4가 있었고 그것을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후 그러니까 y는 ax-4a 더하기 4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얘를 y축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누가 부호가 바뀌는 거냐면 x가 부호가 바뀌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직선은 y는 -ax-4a 더하기 4가 될 것이고 걔가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건 어디를 지나야 된다? -3, -5를 지나야 된다는 거죠. 중심. 그래서 갖다 대입하면 3a -4a 더하기 4가 -5가 되게 만들어주는 a값 구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 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이용하여 1,5를 x-y 더하기 1 = 0에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x-y 더하기 1 = 0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y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으라는 거냐면 y 더하기 1을 갖다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x 빼기 y 더하기 1 더하기 1이 0이다. 그래서 x-y -1 더하기 1이 0이니까 이 직선이 바로 y는 x가 되는 것이다. 근데 1,5라고 하는 점을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y좌표가 그냥 1만큼 아래로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1,5가 1,4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한 점을 Q'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4,1이 되는 거겠죠. 1,4가 있었고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4,1이다. 그리고 이 Q'을 다시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할 거냐면 1만큼 평행이동할 겁니다. 왜냐면 원래 걸 -1만큼 평행이동함으로써 저 원래 있었던 y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어떤 직선을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대칭 이동을 편하게 하게 만들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래로 내려서 대칭시키고 다시 똑같은 비율만큼 위로 올려서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방법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y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요. 여기에 1,5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이걸 갖다가 대칭한 또로로로로로로 내려온
여기는 요 Q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y는 x 더하기 1에 대하여 1,5를 대칭한 점을 a, b라고 한다면요. 일반적인 직선에서는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이 성립합니다. 선에 대해 대칭되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넘어올 수밖에 없다? 수직하게 넘어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중점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P하고 Q의 가운데 있는 점. 그 중점이 좌표가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5인데 얘가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y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2분의 b 더하기 5는 2분의 a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b 더하기 5는 a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고요. 한쪽으로 넘기면 a-b가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 조건을 이용을 해보자면 P와 Q라고 하는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a-1분의 b-5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면 얘가 기울기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그래서 양변에 a-1 갖다 곱하면 b-5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고 한쪽으로 넘기면 a 더하기 b가 6이 된다. 자, 연립해보자. a 더하기 b가 6이고 a-b가 2다. 두 개를 더하면 이 a가 8이니까 a는 4, b는 2. 그래서 대칭된 점이 4,2다 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결과하고 동일하게 이야기가 되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만 평행 이동을 하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용한 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저 왼쪽에 정리해드린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